음식 내올까요? 아니요. 곧 일행 올 건데 도착하면 부탁드립니다. 오고 있대요. 답장이 없어요. 무슨 일이 있나 볼게요. 차가 막힌다거나. 아이고, 죄송해요. 차가 막혔네요. 주원 씨, 1시간이나 늦으면 어떡해요? 미안해요. 저희 부모님이 워낙 느긋한 성격이셔서요. 준비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셨어요. 그리고 차도 좀 막혔고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0세 김무성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딸과 예비 사돈에 관한 이야기이죠. 김 씨는 상견례 자리에서 이런 생각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살면서 수많은 인간 군상들을 봐왔지만 이렇게 기본 예의조차 없는 사람들은 처음이었습니다. 상을 뒤엎는다거나 술에 취해 사고를 치는 그런 유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피곤한, 말로만 미안하다는 맘만 먹는 진상들이었습니다. 늦는다는 말 한마디 없이 상견례 자리에 1시간이나 늦은 예비, 사돈과 예비 사위. 말로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그다지 미안한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딸이 늦은 이유를 묻자 딸의 남자친구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워낙 느긋한 성격이셔서 준비가 늦었고 차도 좀 막혔어요. 그리고 사돈네 역시 그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김 씨는 그제야 어떤 성향의 사람들인지 감이 잡혔습니다. 시간 개념이 없고 무례하며 뻔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명 그들의 인생에서 이런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닐 터였습니다. 누군가가 자신들을 기다리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태도. 그 속에서 김 씨는 그들의 본성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느긋함이 아니라 타인을 무시하는 태도임을 말입니다. 딸과 자신, 그리고 아내를 무시하는 듯한 그들의 모습에 김 씨는 불안해졌습니다. 이런 집안에 딸을 시집 보낸다는 것이 심각하게 걱정되었습니다. 딸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과 앞으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김 씨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결혼은 막아야 한다고, 식장엔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김 씨에게는 하나뿐인 딸이 있었습니다. 외동딸이었고 워낙 똑부러지고 예쁜 아이였기에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사랑 같지만 공부도 곧잘 했습니다. 과외 한 번 받지 않고도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졸업 후에는 성실히 좋은 직장에 취직해 착실히 돈도 모으며 살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중매를 서겠다는 사람들도 끊이질 않았죠. 그런데 남자 쪽에서는 영 똘똘하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사람이 다 완벽하게 자라긴 어렵다지만 이건 딸의 인생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딸의 남자친구는 아무리 봐도 해도 너무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별것도 아닌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김 씨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저 결혼하려고요. 딸은 어느 날 설을 앞두고 둘이 되었을 때 결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 씨는 이제서야 딸이 정말 다 컸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어린아이 같기만 했는데 말이죠. 딸은 같은 직장에서 몇 년간 알고 지내던 동료와 교제를 하다가 연애를 시작한 지 1년쯤 되었을 때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청혼을 받았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아내는 어쩐지 들뜬 듯 보였습니다. 결혼은 그럼 내년 봄에 해야 하나? 엄마는 겨울에 해서 좀 아쉬웠거든. 밖에서 드레스 입고 사진도 찍고 하면 너무 좋겠다. 야외 결혼식 어때? 아직 의논 단계 아니야? 그렇죠. 봄은 금방이죠. 그래서 다음 주 주말에 같이 인사드리러 오고 싶은데. 그래. 김 씨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아내의 말처럼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 내년 봄은 금세 다가올 것이었습니다. 그 사이 딸의 남자친구도 만나야 하고 상견례도 치러야 했습니다. 김 씨 부부가 준비해야 할 일도 많았습니다. 자식을 결혼시키는 일은 처음이라 김 씨는 벌써부터 어딘가 긴장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김 씨 부부는 아직 딸의 남자친구 얼굴조차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연애 중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최근 들어 딸도 워낙 바빠 자주 얼굴 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나 토요일에 뭐 입지? 그냥 단정하게 입고 가면 되지. 가긴 어딜 가? 집에서 보는 거 아니야? 뭘 집에서 봐. 그냥 나가서 한 끼 같이 먹으면 되지. 집에서 보면 당신이 또 뭐 차리고 해야 되잖아. 차려야지. 뭐 힘들게 뭐 하러 그래. 나가서 맛있는 거 사주자. 이 양반이 모르는 소리 안 해.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데. 나 아는 친구도 사위 처음 만날 때 밖에서 사 먹었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서운했다는 소리 들었대. 뭐? 왜? 사위 대접 못 받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허, 특이한 사람이네. 나도 요리 자신 없긴 한데 그래도 그런 소리 들을 순 없잖아. 그날 이후로 아내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남았는데도 무슨 음식을 준비할지 정해야 한다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주변에도 물어보고 인터넷 검색도 해보며 아내는 나름대로 철저히 준비를 했습니다. 뭐 해? 내일 갈비찜 할 건데 미리 재워두려고. 아내는 냉장고 문을 닫으며 대답했습니다. 김 씨가 퇴근했을 때도 부엌에서 몰바삐 준비하더니 다음 날 점심에 대접할 음식을 미리 손질해두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9시쯤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내일 약속 뒤로 미뤄야 할 것 같아요. 왜? 방금 연락받았는데 주원 씨가 차 사고가 났대요. 뭐? 사고? 딸의 말에 김 씨는 놀라 되물었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많이 다쳤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내일 만나기로 했었잖아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내일 인사드리러 갈 상황은 아닌가 봐요. 그래서 엄마 아빠 기다릴까봐 미리 전화드려요. 그래, 다시 전화 줘. 전화를 끊자 옆에 있던 아내도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무슨 사고가 어떻게 난 거냐고 물어도 김 씨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후가 되어서야 딸에게서 다시 연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많이 다쳤대? 아니요, 그건 아니고 가벼운 접촉사고였어요. 차칠이 좀 벗겨진 정도라 다치진 않았어요. 아이고, 안 다쳐서 다행이네. 김 씨도 아내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갑자기 약속 취소하게 돼서 죄송해요. 뭐, 그게 네 잘못이야? 다시 약속 잡으면 되지.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에 가기로 했는데 괜찮으세요? 그럼 당연하지. 그렇게 약속을 한 주 미루고 전화를 끊었지만 김 씨는 고개를 갸웃하긴 했습니다. 차의 칠이 조금 벗겨진 정도의 접촉 사고로 약속을 미룰 정도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가벼워도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였습니다. 안정도 해야 할 테니 말이죠. 그래서 김 씨는 딸의 남자친구를 그 다음 주에 보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그 전에 준비했던 음식은 김 씨와 둘이 먹고 장부터 다시 봐야 했습니다. 수고스럽긴 했지만 전혀 기분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자 딸이 남자친구와 함께 김 씨의 집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12시는 너무 이르다기에 1시에 집으로 와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바닥에 안 눌러붙게 잘 적고 있어봐. 밥이 많을까? 수저 그 정도만 깔면 돼? 천천히 해, 천천히. 왜 이렇게 서둘러? 아내가 정신없이 움직이자 김 씨도 덩달아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약속 시간이 한참 남았는데도 부엌에서는 큰 우당탕 소리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1시에 딱 맞춰야지. 왔는데 막 차리고 있으면 좀 그렇잖아. 그 말도 맞았습니다. 그래서 김 씨도 열심히 아내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12시 40분쯤에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직 주원 씨가 도착을 안 했거든요. 여기서 거기까지 20분은 걸리니까 가면 1시 넘을 것 같아요. 천천히 준비해 주세요. 그래, 알았어. 김 씨 부부는 거의 준비를 마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늦는다고 하니 10분에서 20분쯤 여유가 생긴 듯 했습니다. 김 씨가 그 말을 아내에게 전하자 아내는 김이 빠진 듯 어깨를 툭
늘어뜨렸습니다. 그러더니 립스틱을 새로 바르겠다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시 10분이 지나갈 무렵 아내가 말했습니다. 어디쯤인지 전화해서 물어볼까? 곧 도착하겠지. 늦었는데 전화하면 마음 급해지잖아. 기다리자. 예비 사위가 혹시나 부담을 느낄까봐 김씨 부부는 전화도 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1시 반쯤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 급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와. 결국 딸과 남자친구는 1시 30분이 조금 넘어서 도착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차가 많이 막혀서요. 괜찮아요. 얼른 와서 앉아요. 죄송해요. 사과하는 딸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 보였습니다. 김 씨는 그런 딸의 어깨를 한번 툭툭 두드리고는 함께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음식은 이미 다 식어 있었고 다시 데우고 나서야 식탁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가 거의 2시 가까운 시각이었습니다. 딸의 남자친구는 첫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잘생긴 얼굴에 싹싹한 성격까지 갖췄으니 딸이 왜 좋아하게 됐는지 김 씨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사 내내 딸을 은근슬쩍 챙기는 모습 또한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내도 그런 다정한 모습에 마음이 녹은 듯 했습니다. 식사 시간은 무척 화기애애했습니다. 처음에 어두워 보이던 딸의 표정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차를 준비하며 아내는 김 씨의 귀에 대고 예비 사위가 마음에 든다고 속삭였습니다. 김 씨 부부의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것이 큰 영향을 줄까 싶긴 했지만 김 씨의 의견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의도 바른 것 같고 좋은 남편이 될 것 같았습니다. 어제 사고 난 건 괜찮았어요? 크게 안 다쳤어도 병원엔 가보는 게 좋을 텐데. 아내가 차를 마시며 걱정스럽게 묻자 예비 사위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차에 타고 있던 게 아니라서 괜찮아요. 그 말에 아내도 김 씨도 어리둥절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게 아니었다면 왜 약속이 취소됐던 걸까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비 사위는 차도 고치고 하느라 골치 아팠다며 웃어 넘겼습니다. 김 씨는 조금 황당해졌고 딸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운 기색이었습니다. 그래도 김 씨는 그러려니 하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차에 타고 있지 않았어도 누군가에게는 그 일이 충분히 큰일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로 넘어갔습니다. 부모님과 상의해 봤는데요. 결혼 준비는 집을 포함해서 전부 반씩하면 될 것 같아요. 김 씨 부부도 바라던 바였습니다. 적어도 서로 이런저런 말 나올 일 없이 공평하게 진행될 테니 말이죠. 그리고 오후 4시쯤 딸과 남자친구는 돌아갔습니다. 상견례 날짜를 잡아서 다시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것 같아. 차 사고 얘기도 그렇고 오늘 늦은 것도 그렇고. 아내가 말을 꺼냈을 때 김 씨도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좋다는데 마음에 조금 걸린다고 해서 뭐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결혼 얘기가 오가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얼마 뒤 딸이 결혼 날짜를 내년 봄이 아니라 여름에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견례 전에 예식장부터 알아본다더니 예약이 꽉 차 있었는지 아니면 남자친구와 다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딸의 목소리에는 근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다행인지 혹은 불행인지 상견례 날짜는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집에서 2시간 거리인 상대방 부모가 사는 지역으로 가야 했습니다. 딸과 남자친구의 직장이 김 씨가 사는 지역과 가까운 만큼 결혼식은 이쪽에서 할 예정이라 상견례만큼은 김 씨 부부가 찾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흔쾌히 그러자고 했습니다. 상견례 전날 딸은 김 씨의 집에 와서 하루를 묵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 막상 결혼을 앞두고 나니 마음이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진짜 잘한 결정을 한 건지 모르겠고 머릿속이 복잡해요. 원래 결혼 앞두면 싱숭생숭해. 그런가 보다 해. 그런데 확신이 없다면 좀 더 미뤄도 돼. 쫓기듯이 할 필요 없어. 시간을 두고 생각해 봐도 되잖아. 아직 32밖에 안 됐으니까. 좀 더 연애하다가 확신이 생기면 해도 돼. 이미 내일 상견례잖아요. 그러면 어때? 뭐든지 꼭 더 행복한 쪽으로 결정해. 그래야 후회가 없어. 결혼은 한 번 하면 되돌리기가 힘들고 앞으로 50년은 함께 살아야 하는 거니까. 이혼하지 않는 한. 그러자 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1시에 식당이 예약되어 있어서 오전 10시 반에 출발하자고 모두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차가 막힐까봐 김 씨는 여유 있게 출발하자고 제안했죠. 그래서 약속 시간보다 3시간 앞서 김 씨 가족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휴대폰 내비게이션 상으로도 도로는 막히지 않았지만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일찍 출발한 것이었죠. 그러나 도로는 예상보다 훨씬 한산했고 식당 앞에 도착하니 약속 시간 40분 전이었습니다. 이 옆에 카페 있네. 저기서 기다리자. 일찍 도착해서 식당에 앉아 있을 수는 없고 카페에서 얘기나 하며 커피 마시자. 기다리는 시간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때가 아니면 또 언제 이렇게 한가하게 딸과 함께 커피를 마시고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니 이 시간이 오히려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1시가 되기 15분 전 일어나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리에 앉고 보니 약속 시간 10분 전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물과 밑반찬들이 미리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김 씨는 갑자기 목이 바짝 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당신 긴장했구나. 연거푸 물을 마시자 아내가 놀리듯이 말했습니다. 긴장되지. 우리 딸 시부모 될 분들 만나는 자리인데. 아내도 딸이 결혼한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며 웃었습니다. 카페에서 나눈 수다가 다시 시작되듯 식당에서도 조용히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김 씨는 아내와 딸의 제잘되는 목소리를 들으며 온몸의 긴장을 다시 한번 가다듬었습니다. 그런데 1시 10분이 지나도 식당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음식 내올까요? 직원이 문을 열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니요. 곧 일행 올 건데 도착하면 부탁드립니다. 그 말에 딸은 휴대폰을 들고 여러 메시지를 보내는 듯 손가락을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오고 있대? 답장이 없어요. 딸이 전화를 걸려고 하자 아내가 손을 내저으며 말렸습니다. 곧 도착하겠지? 하지만 1시 20분쯤이 지나자 김 씨도 점점 기분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딸의 휴대폰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늦으면 늦는다고 미리 연락을 해서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서 커져갔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당연히 늦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이 이토록 중요한 자리에 늦는다는 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인생의 한 번뿐인 자리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태도라면 어쩌면 김 씨 가족을 우습게 하는 건가 싶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자신이 너무 흥분한 건 아닐까 싶어 다시 마음을 가라앉히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때 문득 예비 사위가 인사하러 왔던 날 30분 늦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1시 반이 지나자 아내도 불편한지 자꾸만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허리가 점점 앞으로 굽어가는 듯 보였습니다. 뭘 먹는 것도 아니고 얘기하는 것도 아닌 채 마냥 앉아 있으려니 몸이 먼저 지쳐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는 상대방에게서 걸려온 것이었습니다. 10분 안에 도착한대요. 무슨 일이 있나 보지. 차가 막힌다거나. 김 씨가 조심스레 말했지만 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직원은 2번 더 방문을 열고
일행이 도착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1시 53분 상대방이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차가 막혔네요. 웃으며 사과하는 얼굴을 보는 순간 김 씨의 표정은 더 이상 관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만약 김 씨가 상견례에 1시간이나 늦었다면 아마 얼굴도 들지 못했을 겁니다. 주원 씨, 1시간이나 늦으면 어떡해. 우리는 12시 20분에 도착했어. 딸은 표정을 애써 감추며 남자친구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김 씨에게는 딸의 속삭임이 아주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전혀 미안한 기색도 없이 오히려 당당하게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왜 그렇게 빨리 왔어? 아, 저희 부모님이 워낙 느긋한 성격이셔서요. 준비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세요. 그리고 차도 좀 막혔고요. 차가 막혔다고는 하지만 남자 쪽 집과 이곳은 불과 1시간 20분 거리였습니다. 차가 아무리 막혀도 이렇게까지 늦을 수 있나 싶어 김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힌 채 상대방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상대방 부모 역시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저토록 태어날 수 있는지 김 씨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물을 홀짝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김 씨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왠지 이제는 알 것도 같았습니다. 전화 한 통 없었던 것도 늦는 일이 그들에게는 전혀 큰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걸요. 원래 그런 집안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집안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 지난번 딸의 남자친구가 늦은 것도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던 셈이었습니다. 상대가 10분을 기다리든 1시간을 기다리든 전혀 상관하지 않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시간 개념이 없다는 것은 김 씨에게 있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김 씨도 회사 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런 식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 중 제대로 된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위도 딸과 같은 직장을 다닌다는데 과연 회사는 제대로 다니고 있는 건지 심히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요즘 부쩍 어두운 표정을 짓던 이유도 김 씨는 이제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사고가 났다는 변명, 차가 막혔다는 핑계. 이런 것들도 결국 부모에게서 배운 버릇이었던 것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그들은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는 가족 같았습니다.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알고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안다고 하더니 새 식구 역시 그들과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1시간이나 늦어놓고도 미리 연락조차 하지 않은 정도라면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닌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몰라도 상견례라는 중요한 자리를 이토록 가볍게 여긴다는 건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상대방은 자신들이 신뢰를 저버렸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듯 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게 김 씨를 더 심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상 좀 차려줘요. 안사돈이 직원에게 말을 건네자 마침내 1시간 만에 제대로 된 상이 차려졌습니다. 반반하길 참 잘한 거예요. 이렇게 개념 있는 사돈을 만나서 참 다행이에요. 저 아는 사람은 사돈이 남자 쪽 집 해와야 한다고 해서 얼마나 황당해 했는데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개념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수 있는지 김 씨는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솔직히 무슨 이야기를 하든 더는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왜 메인 요리가 안 나오지? 들어온 지 10분도 넘었는데 말이야. 그러게. 예약은 미리 했으니까 진작 나와야 했는데. 거기 다시 벨 좀 눌러봐라. 그러자 직원이 와서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직원은 음식이 준비된 지 너무 오래돼서 새로 조리하느라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그것을 오히려 식당의 배려라고 생각했지만 사돈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약을 1시에 했는데 지금 2시가 넘었잖아요. 근데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게 말이 되나요? 지금 우리가 온 지 20분이 다 돼 가는데 식당에서 손님을 이렇게 기다리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그럼 뭐 밥을 2시간 동안 먹으란 말인가요? 아, 금방 나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휴, 비싼 식당에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 그러니까 미리미리 해야지. 안 그래요? 사돈은 동의를 구하듯 김씨 부부를 바라봤습니다. 말에는 거친 표현 하나 섞이지 않았지만 그 태도는 이상하게 상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시간만 소중하고 남의 시간은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듯한 태도. 그런 사람과 사도를 맺는다고 생각하니 김씨는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김씨 부인 역시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딸이 정말 이런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턱 막히는 듯 했습니다. 결혼 날짜를 좀 앞당기고 싶은데요. 올해 가을쯤으로요. 그러면 당장 몇 달 남지도 않았죠. 봄에는 우리가 사업적으로 중요한 스케줄이 있어서요. 그 전에 해치워버리자고요. 결혼이란 게 이렇게 해치우고 말고 할 정도의 일인가. 김 씨는 그 말을 듣고 멍해졌습니다. 그들의 말투와 사고방식, 모든 게 낯설고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마음을 읽은 듯 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좀 더 늦췄으면 해요. 뭐? 봄에 한다고 하더니 여름에 하자더니 거기서 더 늦추자고? 네, 좀 천천히요. 연하야, 갑자기 왜 그래? 그래, 그러지 말고 어차피 할 거 빨리빨리 해치워버려. 시간 버릴 거 뭐 있어? 준비할 것도 많고요. 생각할 것들도 많아서요. 예비 사위는 당황했고 사도는 황당한 듯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김 씨는 속으로 조용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 주원이도 빨리 하자는데 왜 그래? 뭘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데? 집? 신혼여행? 어떤 거? 결혼이요? 그 말에 건너편에 앉아있던 예비 시댁 식구들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결혼을 생각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연하야? 지금 상견례 자리잖아. 나랑 사전에 약속된 말만 하기로 했잖아. 어차피 약속 같은 거 잘 안 지키잖아. 딸은 말을 끝내고 나서 이를 꾹 깨물었습니다. 그 탓인지 턱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제 딸이 그렇다고 하니 결혼 날짜는 차차 생각하는 걸로 합시다. 김 씨가 조용히 입을 열자 사도는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맞받았습니다. 아니, 어차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하자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상견례 와서 결혼 미루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경우는 좀 당황스럽네요. 그 말에 김 씨도 더는 참지 않고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응수했습니다. 느긋한 성격이시라면서 왜 그렇게 서두르시는지 모르겠네요. 뭐라고요? 아니, 느긋한 성격이라 오늘 약속도 늦으셨다면서요. 그런데 자꾸 빨리빨리 약속이 어떻고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아니, 갑자기 왜 그 얘기가 나와요? 차가 막혔다니까요. 차가 막혀서 걸어오신 것도 아니고 1시간이면 저희도 꽤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자 사도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한 듯 허공에다 참나. 하며 헛웃음을 흘리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이 한 번쯤 늦을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그렇게 팍팍하게 면전에다 면박을 주세요? 한 번이 아니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김 씨는 짧고 또렷하게 말하며 딸의 남자친구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원 씨가 만날 때마다 늘 20분씩 늦곤 했는데 왜 그런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딸까지 그렇게 말하자 상대방은 오히려 얼굴을 붉히며 화를 냈습니다. 지금 결혼 얘기하러 온 거지.
누가 일찍 왔다 늦었다 따지러 온 거예요. 나 참, 이런 대우는 처음 받아보네. 저희야말로 이런 대우는 처음 받아보네요. 1시간을 기다리는 경우는 살면서 정말 드뭅니다. 그렇지 않나요? 뭐라고요? 김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신뢰도 없고 무엇보다 사돈간이라는 관계가 얼마나 조심스럽고 어려운 자리인지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건 저희 딸을 무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행동이에요. 저는 딸의 말처럼 결혼을 좀 많이 미뤘으면 합니다. 아예 결혼을 없자고 하지 그래요? 누가 아쉬울 줄 알고. 그건 딸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때 남자친구가 황급히 끼어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연아야, 나 진짜 당황스럽다. 우리 부모님 모셔놓고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 서로 예의는 지켰으면 해. 예의? 오늘 우리를 1시간 기다리게 한 건 예의가 있는 행동이야? 그거랑은 다른 문제잖아. 밖에서 기다린 것도 아니고 일찍 온 건 너잖아. 차라리 너도 좀 여유롭게 생각하고 나왔으면 좋았잖아. 꼭 너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게 된 것처럼 말하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김 씨는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딸을 향해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말투. 기가 찼습니다,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약속을 저런 식으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언제나 남 탓. 어떤 성격인지 안 봐도 뻔해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서로 가치관이 다른 것 같네요. 가치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혼이라도 하자는 소리예요? 결혼을 안 했으니 이혼은 아니죠. 일단 상견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애들끼리 얘기하도록 합시다. 아니요. 얘기를 여기서 끝내야지 뭘 애들끼리 얘기를 해요. 참나, 콧대가 참 높은 집안이네. 무시는 누가 하고 있는데 그래요? 그래요? 그럼 나도 이 결혼 반대해요. 그 순간 조용히 입을 열었던 딸의 말에 모든 사람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그럼 결혼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정적이 흘렀고 누구도 먼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딸은 또박또박 마무리하듯 말했습니다. 들으셨죠? 그럼 파혼이네요. 아니, 중요한 일이 있어서 결혼을 앞당기자고 한 걸 가지고 파혼 얘기까지 나오는 게 말이 돼요? 어떤 중요한 일을 하시는지는 몰라도 그땐 꼭 시간 약속은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상견례에 좀 늦었다고 파혼하자는 집안이 정상인가요? 느긋한 성격 때문에 1시간이나 늦었다고 하면 뭐라고 할지 저도 궁금하네요. 느긋한 건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준비해서 천천히 느긋하게 시간 맞춰 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약속을 어기는 순간 그건 느긋한 게 아니라 그냥 게으르고 몰상식한 거죠. 이참에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김 씨의 말에 상대방 어머니는 얼굴을 붉히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모욕을 주는 사람들과는 저도 가족하고 싶지 않네요. 아, 엄마. 딸의 남자친구는 그제야 어머니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감정적으로 더 번지면 정말로 결혼이 엎어질 수 있다는 걸 느낀 듯 했습니다. 사소한 일로 결혼까지 없던 일로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연아야, 화난 건 알겠는데 나중에 우리 둘이 따로 얘기하자. 죄송합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장인어른이라는 말이 어색하게 흘러나오자 김 씨는 조용히 눈을 떼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아닌 것 같고 이제는 딸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 마음이 돌아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말에 남자의 얼굴이 서서히 새파랗게 질려갔습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전개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눈치였습니다. 그만큼 약속 시간에 늦는 걸 정말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김 씨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상견례 자리를 갖게 된 것이 천만다행이었다고요. 만약 이런 절차 없이 그대로 결혼이 진행됐다면 돌이키는 일은 훨씬 더 어려웠을 테니까요. 김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딸도 자연스럽게 따라 일어섰습니다. 딸의 표정은 결연했습니다.
결혼은 없던 일로 하고 우리 일은 나중에 정리하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 딸은 남자친구에게 말한 뒤 그의 부모에게도 조용히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김씨 가족은 더 말없이 방을 나왔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식당을 나서자 아내의 얼굴은 울그락불그락했습니다. 어쩜 이런 몰상식한 사람들이 있어? 정말 붕괴했네. 붕괴했어. 그러다 문득 무거운 마음이 떠올랐는지 김씨는 딸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너 괜찮겠어? 그래도 결혼 생각이 있었으니까 상견례까지 온 거잖아. 계속 고민했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자주 싸웠는데 설마 엄마 아빠 만나는 자리에서도 이럴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렇게 여러 번 신신당부했는데 안 그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쪽에서 자꾸 몰아붙여서 끌려가는 기분이었어요. 근데 오늘 와보니까 더는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딸의 얼굴엔 여전히 우울한 기운이 감돌았지만 한편으론 어디선가 후련함도 비쳐 보였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던 딸의 모습을 떠올리니 김씨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결혼은 정말 확신이 들 때 해야 하는 거야. 아니다 싶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딸은 그 주말 동안 김씨의 집에 머물다가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김씨는 마음이 쓰여 딸에게 종종 전화를 걸었지만 딸은 잘 추스르고 있는 듯해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얼마 뒤 딸은 남자친구와 완전히 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 부모에게 험한 말을 들은 것 같았지만 차단해버렸어요. 괜찮아요. 라고 씩씩하게 말하더니 전 남자친구에게서 사과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딸의 결혼 이야기는 짧은 해프닝처럼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한 달쯤 뒤 정말 잘한 결정이었다며 환하게 웃는 딸을 보니 김씨도 비로소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때 반대했던 것이 과연 부모의 욕심은 아니었나 종종 스스로 되묻기도 했었죠. 그쪽에선 김씨 가족이 괜한 트집을 잡는다고 했지만 다시 생각해 보아도 김씨는 같은 결정을 내렸을 것 같았습니다. 사람의 인성은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요. 어쩌면 정말로 누군가 김씨의 딸을 구해준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니면 미리 힌트를 준 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딸이 지금 행복하다면 어찌됐건 다 괜찮은 일이었습니다. 김씨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딸이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그저 딸이 행복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김무성 씨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상견례 자리에서조차 예의 없이 행동한 예비 사돈과 예비 사위. 결국 딸을 지키기 위해 결단을 내린 김 씨의 선택.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기다림은 예의가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과 가족이 된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김 씨의 선택이 통쾌하다고 느껴지셨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혹시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도 궁금합니다. 지혜롭고 따뜻한 의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